11월 본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크리스 정 후보의 최초 한인 회장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에 상륙해 동남부 6개 주에 피해를 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회계년도에 들어선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최근 애리조나 국경 미립국자들의 무차별 구금 결과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던 블러바드의 안전 강화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본선거가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최초로 한인 시장 탄생이 기대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인데요. 크리스 정 후보는 한인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꼭 승리해 타운 개혁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최초의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는 오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이종철, 폴김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보를 언급하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 타운으로 변하기 위한 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고 애로사항들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타운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고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종철, 폴김 후보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끝나고 크리스 정 후보와는 같은 팀으로 본선거를 맡게 됐다며 앞으로 크리스 정 후보를 도와 타운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서로 같이 담합해갖고 만약 우리 시장님이 좋은 뜻으로 하면 우리가 물론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타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면 우리가 물론 받들고 지지를 해줘야죠. 한편 어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는 버겐 카운티 민주당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이 이번 본선거에 버겐 카운티 셰리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서니 큐리튼과 만나 11월 본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차를 봉양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불교 행사 헌다제가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한국전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저지시리가 마련한 행사인데요. 원로 스님들과 다도 회원들이 함께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헌다제가 열립니다. 뉴욕 백림사가 주최하고 저지시리 시의회와 문화예술국, 허드슨 카운티 보훈처가 후원하는 헌다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저지시리 리버티 주립공원 내 6.25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열립니다. 헌다제는 차를 봉양해 참전 용사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로 이번 행사는 한국전에 참전에 희생한 전몰 장병들을 기리게 됩니다. 뉴욕 백림사 주지 스님인 혜성 스님을 포함한 26명의 원로 스님이 참석하고 부산 다도대학원 회원들도 함께 제를 올립니다. 한국전이 끝난 지 65년이 되지만 아직도 한국분들은 한국 사회 모든 동포들은 그 한국전에서 희생당한 모든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들의 그 안위와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허드슨 카운티 출신 전몰 장병 수는 총 133명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허드슨 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운데 대부분은 타계하고 현재 가장 나이가 적은 참전 용사가 82살로 생존 장병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오늘 오전 대서양 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동남부 6개 주에 피해를 입혔는데요.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로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마이클은 오늘 오전
버지니아 동부 해안을 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전 플로리다의 멕시코만 해안에 상륙한 마이클은 곧바로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엘라베마와 조지아,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일부 지역까지 6개 주를 지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상륙한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에서만 4명이 사망했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까지 많은 양의 폭우를 뿌리면서 버지니아에서도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소방당국 구조대원 1명이 충돌 사고로 숨졌고 주민 4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약 50만 건의 정전 신고가 접수된 것을 비롯해 약 130만 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새 회계년도에 들어선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동결돼 최악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으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3주에서 5주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도 1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 순위와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도 겨우 3주 진전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가장 큰 폭으로 7주 진전했던 1순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도 이번 달 3주 진전하며 다시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일부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동결됐던 가족 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 모든 순위에서 동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B 순위가 5주 진전하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시민권자 형제 자매 4순위도 5주 진전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은 다른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으나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 일자가 적용된 1순위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서 전면 동결됐습니다.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다시 오픈 상태로 발표됐습니다. 국무부의 새 회계년도 영주권 문호 전망에 따르면 취업 1순위의 우선일자 적용 해제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며 가족 이민은 당분간 전 순위에서 매달 3주에서 5주 정도 진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 국경을 통한 미입국 이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한 결과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수백 명이 전자발찌만 채운 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방안을 취소한 후 최근 가족 단위 미입국이 급증해 지난 9월에만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12,774명이 남부 국경에서 체포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무차별 구금을 벌여왔던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수백 명을 전자발찌만 채운 채 석방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제스민 오키프 ICE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애리조나 국경을 통해 미입국하는 가족이 급증해 더 이상 일정에 맞춰 미입국자 심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ICE는 애리조나주의 심사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석방 시 취해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불어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까지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 시민 7만 5천 명이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0일 복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빠르면 올해 12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7만 5천 명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복지 수혜와 영주권 취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A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 기술,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민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이민자가 4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푸드스탬프 등 정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국외 도피범이 지난 5년 동안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도주한 도피범은 지난 5년간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도피범은 2013년 254명에서 2017년 528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외 도피범 가운데에는 미국으로의 도피범이 163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도피범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635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필리핀 514명, 태국 2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1명으로 48.6%를 차지했고 마약사범 133명, 성범죄사범 47명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던 블러바드의 안전 강화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퀸즈 블러바드는 2014년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뉴욕시경은 10일 퀸즈 우드사이드 노던 블러바드와 54스트릿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던 블러바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국 국장은 보행자 신호와 감속 표지판을 확대하고 횡단보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노던 블러바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앞으로 7주 동안 노던 블러바드 11마일 구간에 차량 안전속도 유지와 보행자 양보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노던 블러바드에서는 지난해 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할머니와 길을 걷던 9살 남자아이가 사망한 데 이어 5월에는 플러싱에서 관광버스가 MTA 버스와 충돌하면서 3명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도로라 불렸던 퀸즈 블러바드는 2014년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의 집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집값 오름세는 주택 재고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어제 발표한 3분기 주택 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지역 주택 중간 매매가와 평균 매매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퀸즈 지역의 주택 중간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오른 37만 3,500달러를 기록했고 평균 매매가는 3.4% 오른 63만 5,281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압의 중간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뛴 29만 5천 달러로 집계됐으며 단독 주택 중간 매매가도 5.8% 오른 70만 9천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브루클린도 올 3분기 주택 중간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오른 80만 8천 달러로 처음으로 80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매매가도 105만 1,999달러로 1년 전보다 72% 상승했습니다. 브루클린 코압의 중간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상승한 47만 5천 달러, 단독주택은 5.9%가 뛴 91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방 기준 금리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 앞으로 집값 하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장애인 주차 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수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에 대한 암행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자 5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사례의 대부분은 지난달 진행된 대규모 축제 LA 카운티 페어 행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카드 오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달 24번의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법원 출두는 물론 최대 $1,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청구된 전기 요금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일부 LA 수도전력구 고객들이 최근 2달 동안 사용한 전기 요금이 $1,0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DW 측은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LA시에서 제정한 전기세 인상안으로 인해 5년 동안 매년 7월 1일에 전기세의 일정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LADW 측은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기 할당량을 초과할 때마다 전기요금이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어제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가 됐습니다. 워싱턴주는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차료 부당 지원으로 재외동포재단이 한국 외교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후 외교부의 승인 없이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무상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9월 감사를 벌여 재단 측에서 정확한 규정 없이 숙소 경비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20년 인구조사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는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10년 전보다 9만 명 적은 6만 명의 임시직 직원만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4,500만 가구에 대해서 조사원이 설문지 소프트웨어가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방문할 예정이며 전화로 설문에 응하는 방법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방우체국이 일종 우편물의 기본 우표값을 기존 장당 50센트에서 55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종 소포물 요금도 소폭 인상됩니다. 작은 박스의 경우 현행 $7 20센트에서 $7 90센트로, 중간 박스는 $13 65센트에서 $14 35센트, 큰 박스는 $18 90센트에서 $19 9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새 요금은 연방우편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노비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할렘 놀사이드 센터에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총 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7세에서 9세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총 11명이 함께하는 그룹 합창 클래스입니다. 브리짓 안 전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이 뉴욕주 일대 50개 변호사협회 모임인 변호사협회 연맹의 25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사랑 2018 뉴저지 추석맞이 미술대회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버겐 아카데미 12학년 진 초이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은상, 금상, 참가상 등 모든 학생에게 상금과 상품, 상장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11월 1일 리버사이드 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곳에 따라 맑고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